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토요일이네요 또. 그쵸, 금방금방 네. 가죠. 아니 근데 제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보내다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는 이 뉴스 볼 때 경제의 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볼까 궁금해졌는데 그때 다를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사실 국내 이슈보다 뭐 글로벌 이슈가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얘기가 좀 많았어요. 특히 최근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실적이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뒤에 이제 AI라는 산업이 뒷받침하고는 있는데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 워낙 잘 나가니까 요즘 너도 나도 엔비디아랑 손잡으려고 난리거든요. 근데 또 한편 뒤편에서는 엔비디아를 빼놓고 견제 동맹을 꾸리자 뭐 또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엔비디아에 뭐 물품을 좀 공급한다 그러면 주가나 미래 성장성 뭐 높게 평가받아가지고 좋게 보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그래서 미래에는 어디에 있을 거니?라고 해서 견제 동맹에 참여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반도체 이슈인데 인텔이라는 회사. 과거에 반도체 시장이 거의 황제급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위상이 지금은 많이 추락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자신들의 자체 행사를 하나 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두 개 묶어서 오늘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뭐 이것도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이슈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엔비디아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무서울 정도의 실적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2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9조 원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분기에 잘하면 막 70조 원 넘게 매출 올리거든요. 네. 그걸로 보면 뭐 이제 한 29조 된 거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해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놀라운 거는 성장세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265%가 늘어났고요. 와. 더구나 영업이익은 136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983%가 늘어났습니다. 놀랍네요, 진짜. 그러니까 시장 예상을 다 웃돌았고 한 요 정도 성장하겠지라고 했는데 다 웃돌았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성장세가 안 꺾여요. 어머. 안 꺾이고 계속되고 네. 있다는 게. 그리고 이익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소식이요. 저한테 좋은 소식이어야지 뭐 투자한 사람들한테나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이건 뭐 남의 나라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이슈에 네. 저도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적이 좋고 주가가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같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엔비디아를 투자 안 했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른바 엔비디아 훈풍이라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좀 좋아지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를 보면서 우리가 미래의 사회를 조금 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시장 성장세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빅테크 업체들하고 각국 주요 기업들이 지금 AI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거를 엔비디아의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불안감도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도체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1등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만 보면 요즘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습니다. 왜 그래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1등이라는 말 앞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라는 말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시장에서 순위를 매기느냐가 달라지는 건데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로 말씀을 드리면 야구에서 타자들의 순위를 볼 때 타율 1위, 출루율 1위, 뭐 홈런 1위 이렇게 하면 다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GPU를 비롯한 AA 반도체 1위는 엔비디아.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저장하느냐를 가르는 메모리 반도체 1위는 삼성전자. 네. 우리가 설계한 대로 반도체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저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는 TSMC라는 대만 회사가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AI의 핵심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주가가 더 좋으냐. 현재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 이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반도체거든요. 이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었고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걸 엔비디아에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 엔비디아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더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저도 HBM 최근에 많이 듣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냥 좋은 반도체인가 보다 이렇게 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내 이야기처럼 가깝게 김큐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적으로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능 좋은 메모리 반도체 정도로 이해하셔도 뭐 크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해를 도와드리면 HBM이란 반도체는 단순히 메모리 용량만 높은 게 아니라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서 네. 주변의 다른 부품들과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제가 조금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메모리 반도체들은 창고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크기는 같은데 창고에 물건 많이 넣으면 좋은 제품이에요. 더군다나 크기까지 작아지면 더 좋은 제품이죠. 네네. 하지만 그 창고에 필요한 물건을 빼내는 문이 하나 있는 것과 10개 있는 것, 그리고 100개 있는 것은 이 물건을 넣고 빼고 하는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HBM으로 보면 창고에 물건 넣고 빼는 문이 많이 만들어진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른바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크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가 다니는 길, 앞서 제가 창고의 문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 이걸 DQ라고 부릅니다. 이게 64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HBM은 이 문이 1024개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AI 쪽에서는 HBM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독주 앞으로 계속 될까요? 당장은 대안이 별로 없어 보여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비테크 업체들 계속 이 제품 사다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돈이 엔비디아로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물건 많이 파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 있어서 엔비디아를 쉽사리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엔비디아를 조금 견제해야 되겠다는 시도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에 샘 알트먼이라는 CEO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돈으로 1경에 가까운 돈을 모아서 AI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1경이요? 네. 1경에 다니는 진짜 정말 좀 오랜만에 듣는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네. 이 현실성이 좀 없다. 어떻게 1경을 모으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자신들만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인데요. 네네. 손정희 회장도 지난주에 130조 정도의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AI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경이 앞에서 나와버리니까 130조가 너무 적어 보이긴 하지만 네. 이것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새로운 AI 반도체를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어느 편에 손을 잡을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이자
위기인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인텔이 삼성전자를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걱정스러운데요. 인텔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행사를 했어요. 네. 여기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위에 올라서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분야의 1위는 대만 회사 TSMC, 2위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을 앞지를 거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제조 분야에서 인텔의 존재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상 TSMC의 독주를 그나마 삼성전자가 뒤쫓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일종의 오바 아닌 오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봐서 넘기자니 이게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상황이에요. 허세 허풍 아닌가요? 이거 그냥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반도체 제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설계도를 주면 뚝딱뚝딱 만들어서 내주는 게 아니고 일단 시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제품의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제품에 최첨단이란 말이 붙으니까 성능이 조금만 어긋나도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얘기니까 이걸 보통 수율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잘못되지 않거나 제품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장벽 때문에 한번 시장 독점을 반도체에서 하기 시작하면 후발 업체들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인텔에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건 미국이 반도체를 전략 무기화하면서 자국 업체 밀어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돈 걱정이 좀 사라진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제품의 신뢰도, 수율을 잡는 것도 초기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잘 안 사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총대를 맸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번 행사에서 1.8나노에 해당하는 칩을 올해 말에 생산할 건데 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사주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 계약 규모가 적어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과 TSMC가 3나노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2나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텔이 최첨단 사양의 1.8나노를 올해 말에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팔겠다라고 했다니까 이거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야라고 하면서도 이거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꽤 구체적인 포부인 거잖아요. 네. 근데 목표를 잡을 때 생각해보면 항상 높게 잡긴 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세계 1위가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앞에다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1.8나노로 바로 간다는 게 조금 의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별로 여기에 관심을 안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 사실은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를 만들고 설계해달라고 부탁하는 회사들은 다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수요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어쨌든 위탁 생산 업체가 생기면 수요는 보장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인데 지금까지 미국이 이 반도체를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냐, 위탁 생산 안 했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반도체 핵심 공정들은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만들면 뭐 집적 회로, 그래서 집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네. 증착이라는 기술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 ASML이라고 노광 장비는 여기서 다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도 사실은 모든 기술의 출발은 미국에서 출발했거든요. 반도체를 처음 만든 회사,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노광 장비부터 시작해서 증착 기술 이런 것들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효율성 차원에서 이런 기술들을 다른 국가에서 만들도록 하고 설계해서 돈만 버는데 했으니까 만약에 이거에 나선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술력도 극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패키징 기술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요 경쟁력인데 이걸 미국이 다 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위치에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이번에 인텔의 발표에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2326번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김큐님, 어쩜 이리 막힘이 없을까요? 요새 말로 큐미어드입니다 하셨는데 저는 이거 유행어로 만드시죠. 큐미어드. 저는 AI인 줄 알았어요. 막힘없이 말씀하셔가지고. 원고를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중국 금리 문제 이야기를 시간이 되면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다음에 AI처럼 또 막힘없이 설명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결국에는 우리 경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제가 한 번 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